두근이 영상툰. 제가 멀리 갈 일이 생겨 기차를 예매하게 됐어요. 낮에 KTX를 타고 빠르게 갈 것인가, 전날 무궁화호를 타고 천천히 느긋하게 갈 것인가,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죠. 일정이 있던 전날 딱히 바쁠 만한 일이 없어 하루 전 여행을 간다 생각하고 미리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날짜를 정한 후엔 당연히 무궁화호를 타고 느긋하게 가려고 했으나 기차를 대여섯 시간이나 타고 가야 하는 거리인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길게 기차를 탔다간 너무 피곤한 상태로 여기저기 다니게 될 것 같아 결국엔 돈을 좀 많이 쓰더라도 빠르게 가는 KTX를 타기로 했고 숙소도 잡아 편하게 지내기로 했어요. 이왕 돈을 좀 쓰는 김에 기차도 특실로 잡아 넓고 편하게 가기로 했죠. 돈 나가는 거야 부담스러웠지만 잘 가지도 않는 먼 거리인데 오랜만에 플렉스한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결제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뒀기에 당일날은 마음 편하게 기차역으로 출발했어요. 짐이 좀 많았기에 아침부터 이것저것 캐리어에 담아가느라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 식사를 제대로 하질 못해 기차역에 대기실에서 먹을 수 있게 빵을 사서 챙겨갔어요. 잠시 짐을 기차역 대기실에 놔두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웬 아주머니가 제 가방을 만지고 있더군요. 도둑인가 싶어 아주머니 뭐 하세요? 남의 물건에 왜 손을 대세요? 아, 뭐 아가씨 가방이었어? 그럼 잘 챙겨야지. 난 또 누가 흘리고 간 건가 해서 주인 찾아주려고 그랬지. 캐리어를요? 누가 캐리어를 흘리고 가요? 잠시 화장실 다녀온다고 세워둔 거죠. 난 몰랐지. 아무튼 주인 찾아줬으면 됐다. 사람 많은 데서 물건 잘 챙겨야 해. 누가 가져갈지 모르잖아. 조심해.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인사하고 떠나는데 한쪽 손에 봉지를 들고 갔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먹으려고 빵을 찾는 순간 제 빵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아주머니 역시나 도둑이었던 거예요. 제일 위에 뒀던 빵을 챙기고 밑에 뭔가를 뒤져보려 할 때쯤 제가 나타나서 실패한 거죠. 아우, 요즘 세상에 남의 물건 뒤져서 훔쳐가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저는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겠다 생각하고 다른 먹거리를 찾아 나섰어요. 기분 좋아야 할 여행을 좀도둑에게 빵 도둑질 당한 걸로 시작해 기분은 나빴지만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출발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식사를 해결하고 기차를 타러 가는데 아니 아줌마 또 만났네요? 허허허 아가씨도 이 기차야? 아줌마 아까 제 빵 가져갔죠? 무슨 소릴까? 식사로 먹으려고 오는 길에 사온 빵이 없어졌으니까 하는 소리죠. 내가 오기 전에 누가 훔쳐갔나 보지. 그렇게 가방을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 복도 한 구석에 놔뒀으니 누가 훔쳐가도 훔쳐갔겠지. 난 몰라. 진짜. 암튼 그것보다도 아줌마 앉은 자리 제 자리니까 비켜주세요. 뭐? 여기가 아가씨 자리라고? 네, 비켜주세요. 옆에 우리 남편이거든? 같이 가게 자리 좀 양보해줘. 네? 아줌마 자리는 어딘데요? 굳이 내 자리를 찾아가야 해? 옆자리 비었잖아. 거기 앉아. 아니, 그 자리 주인이 나타나면 어떡해요? 아줌마표 보여주던가 아니면 그냥 나와요. 아줌마 앉은 자리가 내 자리잖아요.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니, 이 아가씨가 자기 자리라고 비켜달라잖아. 거 자리 많은데 따지지 말고 딴 자리 가라 그래. 기분 좋게 자려니까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아가씨, 들었죠? 우리 아저씨가 더 화내기 전에 그냥 다른 데 가서 앉아요. 기차 출발한다. 다치기 전에 빨리 앉아. 무슨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다 겪는지 모르겠어요. 살다 남의 물건 털어가 놓고 적반하장으로 당당한 것도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예약된 남의 좌석을 내놓으라며 버티더라고요. 어처구니도 없고 화가 나서 저는 그대로 승무원을 찾아 나섰고 그대로 직원을 대동해 이 사람들을 찾아왔어요. 손님, 승차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왜요? 저 아가씨 자리인데 저랑 바꾸기로 했어요. 내가 언제요? 바꿔준다고 기차표 달라고 했더니 주지도 않고 아무데나 앉으라면서요. 승차권을 보여주세요. 승차권에 표시된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가씨랑 바꿨다니까요? 아가씨 표를 보라고요. 손님,
승차권을 제시하지 못하시면 부정승차로 간주하여 운임 요금의 11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승차권을 제시해주세요. 몰라.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잖아. 저 아가씨랑 바꿨다니까. 저 아가씨 표가 내 표야. 바꿨으면 바꾸기로 한 아줌마 표를 나한테 줘야 바꾼 게 되죠. 난 표를 받은 게 없다니까요. 아줌마 표를 보여줘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승차권을 제시해주세요. 못 보여주신다면 이후에는 부정승차로 보고 대응하겠습니다. 아, 그럼 내가 비키면 되겠네. 자리 비켜줄 테니까 그만합시다. 아가씨 여기 와서 앉아. 손님은 부정승차자로 판명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정승차는 운임요금의 11배로 적용합니다. 약 90만 원 정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아니, 비켜준다니까? 그리고 나 표 있어요. 여기. 그러며 아주머니가 드디어 휴대폰을 내밀었는데, 아, 손님, 이거 언제 찍으신 건가요? 이건 캡처한 승차권 사진이지 않습니까? 진짜 승차권은 여기 시간 표시가 되고 옆에 글자가 움직인답니다. 아니, 표 맞잖아. 좌석도 이 자리고 맞아서 앉아 있었던 거라니까. 손님, 승차권 위조는 특수부정승차로 일반 부정승차의 11배보다 훨씬 무거운 30배의 추가 운임이 부과되는데 계속 그렇게 가짜 승차권 제시하실 건가요? 아니, 기차표 맞잖아. 날짜도 오늘 날짜에 기차도 이거라고. 알겠습니다. 다음 역에서 저희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옆에 아저씨도 이 아주머니랑 부부라고 했어요. 저 아저씨도 한번 확인해봐요. 감사합니다. 손님, 실례지만 승차권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뭐요? 기차표? 이봐, 기차표 당신이 갖고 있지? 보여드려. 아, 진짜. 두 분 모두 부정승차로군요. 두 분 모두 저기 오는 안내해주시는 직원분과 동행해주세요. 그렇게 폭풍처럼 소란을 피우던 아주머니 부부는 승무원과 함께 객실을 떠났어요. 나가면서까지 저를 보고 이제 만족해, 아가씨?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서 좋으시겠어. 하고 끝까지 제 탓이나 하시길래 무임 승차값 내고 돈 남으면 훔쳐간 내 빵값이나 갚으러 와요. 요즘 세상에 거지도 아니고 빵 훔쳐먹고 기차 무임 승차하는 사람을 다 보네. 그 후로는 그 이상한 아줌마 부부와 마주치는 일은 없었어요. 범죄를 저질러 놓고 왜 저렇게 당당할까요? 승무원이 말한 것처럼 요금 30배 얻어맞고 250만 원 뺏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못해도 무임승차 90만 원이 두 사람이니까 그 큰 돈은 털렸을 거라 생각하니 나름 통쾌하더군요. 앞으로도 저렇게 당당하게 굴다가 오늘처럼 탈탈 털려버려 망해버린 일생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바하는 곳까지 거리가 가까워 공용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해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산책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 보니 차도나 인도같이 위험할 수 있는 곳을 피해서 이동이 가능한데요. 산책로가 끝나는 지점부터 대략 3사거리 정도 더 가야 일하는 곳이 있다 보니 주로 산책로에서 벗어날 때 자전거에서 내리고 그 근처에서 자전거를 반납하곤 하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늦게 출발했거나 한 날은 알바하는 곳 앞에도 반납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져가서 일하는 곳에 사정을 말하고 급하게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하지 않은 경우죠. 어릴 적 오빠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크게 다친 걸 본 적이 있어 항상 어떻게 해서든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에요. 가급적이면 전용 도로를 벗어나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지 않는 것도 그래서 그러는 거죠. 일하는 곳에 동료가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걸 몇 번 보더니 그럴 거면 자전거를 왜 빌리냐? 짐짝만 얹어서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뭐 반납을 못해서 짐짝처럼 가져온 게 맞으니 틀린 말도 아니죠. 산책로에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조차 안전을 생각해 거의 걷는 속도처럼 느릿느릿 타는 걸 보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던 하루는 평소처럼 자전거를 빌려 출근하고 있는데 평소보다 좀 늦게 나섰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전거를 반납하지 못하고 우선 가게 근처로 끌고서라도 일찍 출근해야 하게 됐죠. 그렇게 자전거를 끌고 가다 급해 죽겠는데 불행하게도 신호까지 걸려 횡단보도 앞에 서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웬 오토바이 한 대가 차도 쪽에서 픽 하고 쓰러졌어요. 저와는 대략 10걸음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 넘어진 오토바이에서 아주머니가 일어나시더니 대뜸 아가씨, 왜 거기 있어서 사람 다치게 만들어? 그러는데 당연히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길에서 싸우려나 보다 생각하고 가려는데 아가씨, 왜 사람 말을 무시해? 내가 당신 때문에 운전하다 넘어졌잖아. 저요? 제가 했다고요? 뭘요? 왜 거기 서 있어서 진로를 방해하냐고. 비접촉 사고라는 거 몰라? 지금 아가씨 때문에 난리 난 거 안 보여? 하고 저에게 따지는데 갑자기 무슨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고 10걸음 넘게 떨어진 곳에서 혼자 넘어져 놓고는 저 때문에 사고가 났대요. 뭔 소리예요? 아줌마 혼자 운전하다 넘어져 놓고 갑자기 왜 나한테 난리람? 아가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놀라서 넘어졌다니까. 그러게 좀 살살 다니지. 어쩌자고 그렇게 위험하게 다녀? 저는 신호 기다리느라 아까부터 가만히 서 있었는데요.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뭘 살살 다녀요? 됐고, 오토바이랑 자전거는 전부 다 탈 것인 거 알죠? 나는 이대로 병원 들어갈 거니까 보험 처리를 하든 배상하든 아가씨가 알아서 치료비 내놔요. 아휴, 자전거에 보험이 어딨어요. 그건 그쪽 사정이고 내가 그런 것도 알아야 해? 사고 유발해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 아무튼 난 병원 들어갈 거고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전부 다 받아낼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혼자 차도에서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서는 신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사고 유발을 했느니 어쨌느니 뭐 어차피 만날 일도 없을 건데 알아서 하시라고 말하고 그냥 출근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일하는 가게를 뒤따라왔는지 알아놓고는 그를 통해 제 신상을 알게 됐는지 경찰과 함께 가게를 찾아왔더군요. 이쪽 아주머니께서 오토바이를 운행 중일 때 아가씨가 밀쳐서 넘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밀쳐요? 맞잖아. 아까 아가씨 때문에 죽다 살아났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해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가버릴 수가 있어? 아가씨 때문에 난 죽을 뻔했다고. 알아? 잠깐만요. 아줌마가 오토바이를 몰고 있는데 운전 중인 오토바이를 제가 밀었다고요? 달리는 차를? 그게 가능해요? 자전거로 들이박았잖아. 아니 왜 없는 말을 자꾸 지어내세요? 나는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보도에서 신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주머니는 차도에서 혼자 넘어졌잖아요. 아까도 무슨 자전거 대 오토바이는 차 대 차라느니 하면서 저보고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시더니 안 되겠으니까 경찰 아저씨한테 거짓말까지 해요?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난 죽을 뻔했다니까. 이봐요 경찰 양반, 이 아가씨 순악질이야. 뻔뻔한 거 보이지? 정말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어떻게 사람이 거짓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마치 사실인 양 내뱉을 수 있는지 너무 억울한데 경찰 아저씨 입장에서는 어느 쪽도 상대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니 판단이 안 되는 모양새였어요. 근처에 CCTV 같은 거 없나요? 두 블럭 앞에 사거리였는데 아니면 근처에 다른 가게라도 볼 수 있을까요? 진짜 녹화된 거 보시면 경찰 아저씨도 어처구니가 없으실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경찰 아저씨는 교통 단속용 CCTV 영상을 보고 판단하기로 하셨어요. 저와 아줌마는 결국 그 경찰 아저씨와 동행을 하게 됐죠. 가는 길에서도 그 아줌마는 지금이라도 죄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반성을 해. 금수만도 못한 것. 사람을 죽이려 해놓고 뻔뻔하게 이럴 데 없네 진짜. 하며 아줌마는 끊임없이 저를 비난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우리는 아저씨의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그때 있었던 일을 영상으로 보게 됐어요. 거기에는 제가 산책로 쪽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급하게 가다 신호에 걸려 멈추는 장면, CCTV 바깥쪽에서부터 아주머니가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오다 멀리서 갑자기 넘어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애초에 닿지를 않았는데 무슨 제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건지. 아니 저 아가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놀라서 멈추다가 사고가 난 거라니까. 이에 경찰 아저씨는 아주머니, 일단 영상을 통해서 보면 이 아가씨는 사고와 아무 관련이 없네요. 그것보다 말이죠. 영상 속의 아주머니 차도에서 역주행을 하고 계시네요.
뭐? 보세요. 진행 방향이 역주행이잖아요. 그리고 오토바이 앞에 이건 태블릿인가요? 혹시 이거 보면서 운전하셨어요? 아니 그건 내비야 내비. 내가 길을 잘 못 찾는데 휴대폰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서 달았어.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아주머니 태블릿 보면서 운전하시다가 멀리서 아가씨 지나가는 줄 알고 놀라서 멈추려다 넘어지신 거 아니에요? 생사람 잡지 마. 이 아가씨가 튀어나왔다니까. 영상을 보면 아가씨는 가만히 서 있잖아요. 아주머니 그 시간에 태블릿으로 뭘 보셨는지 검사 돌려볼까요?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역주행인데 여기 중앙분리대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곳에서 역주행하면 이건 무조건 벌금형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봐줘. 아니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경찰서를 찾으신 거예요? 아가씨는 고생 많으셨어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증거가 확실하게 남아있으니 아마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조서를 작성하는 아줌마를 뒤로한 채 저는 알바하는 가게로 돌아가게 됐어요. 세상에 저런 어이없는 사람이 다 있더군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쓰라고 아빠가 노트북을 하나 사줬어요. 유명 브랜드 제품 중에 작고 가벼운 걸로 사주셔서 엄청 편하게 가지고 다니고 항상 강의가 끝나면 노트 정리도 노트북으로 하고 공부를 하거나 자료를 찾을 때도 함께하는 등 언제나 거의 휴대폰 수준으로 노트북을 가지고 다녀요. 카페에서 노트북 쓰면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가끔 뉴스에 나오거나 하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저건 하면 안 되는구나 싶어서 일부러 공부도 학교 도서관에 컴퓨터 사용 가능한 열람실이나 아니면 학교 카페에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학교 식당이나 카페에도 앉아서 공부하다 갈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아무튼 학교에서 레포트든 공부든 휴식이든 전부 다 하는 편이라 집에 갈 때 아니면 하루 종일 학교에 있는 경우가 많죠. 평소처럼 학교에서 레포트와 공부를 위해 노트북을 챙겨갔고 열람실을 가봤으니 이제 시험 기간이 가까워지다 보니 그날은 자리가 없더군요. 일단 빈 강의실에라도 들어가 있어야겠다 싶어서 챙겨서 나왔어요. 그렇게 나가는 길에 잠깐 화장실에 들르게 되었어요. 화장실 칸은 좀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 거울 위에 짐칸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잠시 볼일을 보러 갔다 왔어요. 그런데 잠깐 볼일을 보고 나온 그 사이에 노트북이 없어진 거예요. 하필이면 없어진 곳도 여자 화장실. 화장실 내부는 CCTV가 없잖아요. 당장 수업 자료, 레포트 등등 필요한 자료들 전부가 거기 들어있는데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도서관에서 일하는 분께 갔더니 자기도 근로장학생이라 잘 모른다 그러더군요. 그러더니 경비 아저씨들께 안내를 해주셨어요. 경비 아저씨들은 장소가 여자 화장실이라는 말을 듣자 그거 쉽지 않겠는걸? 하시며 난색을 표하시더군요. 그러나 제가 가격이 200만 원이 넘어가는 노트북인데다 당장 없으면 수업도 시험도 어렵다고 울면서 하소연하자 경비 아저씨들은 그전 CCTV는 데이터 전부 다 뽑아놓고 있을 테니 학생은 학교 밑에 내려가서 경찰에 신고부터 해. 이런 거 경찰들이 잘 잡으니까 어서 가봐. 그렇게 경찰서에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했고 경찰 아저씨들이 학교 도서관으로 오셨어요.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갔지만 다행히 저녁에 강의 자료나 수업용 레포트 등을 동생이 태블릿으로 노트북과 연동해둔 걸 작동시켜줘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누나 이거 도둑놈이 못쓰게 원격으로 잠금 걸어둘까? 아니다 잠깐 이거 지금 누가 쓰는 중인 것 같거든? 노트북 카메라로 범인 얼굴 찍을 수 있을 듯? 그렇게 동생의 협조와 경찰의 노력으로 범인을 금방 잡게 됐어요. 잡았더니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왜 가져가신 거예요? 훔쳐간 게 아니라 분실물인 줄 알고 주인 찾아주려고 가져간 거예요. 경찰 아저씨는 잃어버린 물건 찾아주는 것도 범죄자 취급해요? 주인을 찾아주려고 그러셨다고요? 분실물을 습득하셨으면 도서관 직원에게 인계하거나 하다못해 경찰서에 가지고 오셨으면 주인을 찾아주지 않았을까요?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으셨던 건 왜죠? 아니 그건 지금이 시험 기간이라서요. 바쁘잖아요. 나도 시험이 마무리돼야 좀 여유가 생겨서 주인 찾기에 힘쓰지 않겠어요? 지금은 내가 여유가 없는데 그런 거 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교내 분실물 센터나 경찰서에 맡기면 본인이 나서서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지금 주장에 어폐가 있는 게 스스로도 느껴지죠? 바쁘니까 신경을 못 쓴 거죠. 아무튼 난 돌려주려고 했어요. 범인은 훔친 게 아니라 분실물인 줄 알았고 주인 찾아주려고 챙겨갔다고 억지를 부렸어요. 괘씸했던 저는 그냥 법정 싸움으로 가자고 마음먹고 경찰 아저씨께 합의 없이 기소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찰 아저씨가 조사하던 중 우리 학교에서 비슷한 절도 사건이 몇 차례 더 발생했다는 걸 발견하고 자세히 파봤대요. 그 사람은 제 노트북뿐만이 아니라 조교 휴대폰, 학생 에어팟, 교수님 태블릿, 어떤 학생은 가방, 여학생 휴게실에서 화장품을 훔쳐가기도 했던 게 밝혀졌죠. 상습 절도범이었던 거예요. 결국 법정에 섰고 분실물인 줄 알고 찾아주려 한 거예요. 그러면 왜 뛰어서 화장실에서 나온 거죠? 그날 교수님과 면담이 잡혀 있어서 급했다고요. 근데 왜 들어갈 땐 그렇게 느긋하게 들어갔죠? 그 사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처벌이 나왔어요. 저는 징역 1년이라길래 감옥 가는 줄 알고 신났는데 집행유예라는 게 감옥에 가는 건 아니고 범죄자에게 마지막으로 반성할 기회를 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뭐 일단 노트북은 찾아왔고 시험 기간이 다가와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집행유예 받아서 여권이 안 나온다고 하잖아. 누구세요? 그 노트북 때문에 재판받은 사람. 당신 때문에 지금 졸업 전에 마지막으로 여행 가려고 준비 다 해놓은 거 여권이 안 나와서 출국을 못하게 됐잖아. 비행기 사기랑 해서 600만 원 들어갔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게 왜 내 책임? 자기가 노트북 훔쳐서 처벌받은 건데? 당신이 신고 안 했으면 내가 노트북만 돌려주고 넘어갔을 거 아니야. 여기서 내 탓을 한다고? 당신이 컴퓨터든 휴대폰이든 안 훔쳤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그리고 노트북 훔쳐서 남의 학점 박살낼 뻔해놓고 자기는 해외여행 가려고 그랬어? 어휴, 진짜 노답이네. 당신 때문에 해외여행도 망해버렸지만 그것보다 내년에 당장 임용이 걸려있는데 당신 때문에 2년은 아무것도 못하게 됐다고. 남의 인생 박살내놓으니까 좋아? 아, 공무원 준비 중이었나봐요. 교직 임용도 붙었는데 당신 때문에 다 꼬였어. 아휴, 당신 같은 사람이 교사가 되면 뭐 애들에게 도둑질하는 거 가르치나요? 지금 농담이 나와? 졸업여행도 직업도 다 박살이 났는데? 난 웃음이 나오죠. 내 일이 아니고 안 그래도 감옥 가는 거 아니라서 실망 많이 했는데 도둑놈 인생이 망가졌다는데 안 신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이거 다 녹음하고 있거든요. 이번엔 다른 죄목으로 또 판사님한테 빌고 싶지 않으시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가세요. 아유, 범죄자 아니랄까봐 반성은 없고 이젠 제 탓을 하러 찾아왔더군요. 그래서 사건을 담당해주셨던 경찰 아저씨를 찾아가 녹음을 들려드리며 어떻게 할지 여쭤봤더니 일단 본인이 경고를 한 차례 하고 지속되면 다시 찾아오라고 친절히 안내해주셨어요. 그 뒤로 경찰 아저씨가 말씀을 잘 해주셨는지 다시 찾아오진 않더군요. 해외여행도 망했다 그러고 교직 임용도 박살이 났다는 게 진짜 통쾌하더군요. 저는 29살 아기 엄마예요. 아이를 갖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애를 볼 때마다 뭐라도 하나 더 해주려면 돈을 벌러 돌아가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다양하게 상의한 끝에 아이가 자라는 동안 교육도 겸할 수 있는 유치원 선생님이 좋을 듯해 재취업을 위해 대학의 유아교육학과를 다시 들어가기로 했어요. 아기를 돌보는 중간에 수능 공부를 다시 해야 했지만 이미 대학에 다녀본 입장이라 처음 하는 공부가 아닌 만큼 너무 어렵지는 않았어요. 거기다 엄청난 명문대를 노리는 것도 아니라 크게 공부할 필요도 없었어요. 남편의 도움 속에서 차근차근 진행했죠. 아이가 태어난 게 겨울이었는데 아이의 돌잔치 할 때쯤 제가 신입생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10년 만에 대학생이 되니 처음엔 설렜어요. 그렇지만 수업을 오전에 몰아놓고 이제 겨우 걷기 시작하는 아이를 어린이집 보냈다 하원 시간에 맞춰 돌아올 수 있게 움직이는 등 설레고 어쩌고 할 마음의 여유도 없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던 하루는 언니, 오늘 저녁 7시에 모여야 하는 거 아시죠? 응? 전달이 안 된 건가?
아니면 언니는 해당 사항 없나? 혹시 못 들었어요? 뭔데? 나는 처음 듣는데? 그게 선배들한테 7시까지 신입생 체육관에 다 모이라고 전달받았어요. 뭐 한다고 모인대? 학과 행사 같은 건가? 그게 아니라 어제 신입생 중에 한 명이 선배한테 존댓말을 안 하고 반존대? 그런 말투로 말했다나 봐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그 선배가 학과 회장 선배한테 이야기해서 다들 모이라 했다고. 와, 요즘 애들 살벌하네. 알았어, 고마워. 세상에, 10년 전에 대학 다닐 때조차 구경도 못 해본 대학교 똥군기를 이 학교는 아직까지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바짝 겁먹어서 전달해주는 20살짜리 어린 친구가 안쓰럽기도 하고, 사실 이런 일은 저 같은 만학도는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몰래몰래 하잖아요. 아직 그런 것도 잘 모르는 순수한 어린 친구들이 참 귀엽기도 하고 해서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졌어요. 수업을 마치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 남편에게 들어보니 신입생이 선배한테 높임말 안 썼다고 7시에 집합을 걸었대. 요즘 애들도 그런 게 있나 봐. 진짜? 와, 간땡이가 부었네.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학에서 군대 놀이를 한다고? 당신 학과에 남학생도 없다고 하지 않아? 여자애들끼리 그런 짓을 한다고? 들어보니 나는 몰랐는데 학교 갈 때 무슨 치마 금지, 화장 금지 이런 것도 있다네? 간호학과는 더한가 봐. 나한테 말해준 애 친구가 간호학과인가 본데 거긴 애들 한 줄로 세워놓고 돌아가면서 험담하고 아까 말한 치마 금지, 화장 금지 이런 건 기본이래. 아유, 진짜 세상 말세다. 그거 7시에 한다고? 응. 그래서 나 꼬망이 업고 가려고. 푸하. 거길 가겠다고? 내가 애 업고 거길 가면 그 선배라는 애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애들 노는데 눈치 없이 낄 수 있다고? 재밌겠다. 당장 가자. 나 따라가도 돼? 가서 동영상 찍고 있어도 돼? 우리 부부는 신나서 준비했어요. 아이를 등에 업고 7시에 늦지 않게 체육관에 들어가 가장 앞줄 정중앙에 보라고 대놓고 서 있었어요. 실례지만 저희 유아교육과 신입생 훈육이 있어서 자리 좀 비워줄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 신입생 나여주입니다. 우리 학과 학생이세요? 네. 근데 난 왜 처음 보지? 아, 제가 아기 엄마라 일찍 돌아가다 보니 동기들이 지금껏 감싸줬나 봐요. 처음으로 이야기 듣고 나오게 됐습니다. 아, 그 신입생 중에 회사 다니다가 오셨다는 그분이신가요? 하, 야, 누가 이분 오시라 했어? 너희들만 오라는 것도 말 안 하면 몰라? 언니는 안 오셔도 돼요. 이만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저희 남편 올 때까지만 여기서 기다려도 될까요? 남편이 교육청 공무원인데 지금 교수님 뵙고 여기로 모시고 오기로 돼 있거든요. 뭐라고요? 교수님이 여기로 오신다고요? 네. 아, 저기 오셨다. 이게 지금 뭐 하는 행동이죠? 우리과 학생들 사이에 이런 악습이 아직도 남아있었나? 교수님. 내가 학과장 되고부터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매년 학생회 공문까지 내려보내고 있는데 뒤에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었군요. 그게 신입생들과 선후배 간 커뮤니케이션 강화의 일환으로. 그런 식의 포장으로 악습을 덮지 말라고도 여러 번 말했을 텐데요. 심지어 학과장인 나보다 교육부 직원분이 먼저 알고 알려주실 정도로 몰래 하고 있었단 말이죠. 어디 한번 봅시다. 내일부터 2학년 학생부터 졸업반 학생들까지 호명하는 학생들 한 명씩 조교실로 상담받으러 오세요. 교수님, 학생회와 2학년 학생들이 한 행동이라 3학년 선배들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상담해보면 알게 될 일이죠. 하하, 일을 크게 만들어버려 오히려 군기 잡으려던 2학년 학생들이 벌집을 쑤시게 됐어요. 그 학번보다 고학년인 선배들은 학과장님 말씀을 잘 듣고 기존의 군기 잡기, 악습 등등을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당한 적도 없는 애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며 그 녀석들은 더 큰 망신을 당했나 보더라고요.